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우한 코로나에 관련돼 가지고 중국을 이제 폼페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온 거다. 우한 바이러스 무기 연구소죠. 이게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중국 압박에 지금 그 가속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거 계속 될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연설이 있었어요. 우리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연설 내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풀 텍스트를 번역해서 절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나머지 절반은 내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주시는 덕에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설을 한 주체는 누구냐? 매트 포틴저. 저기 뭐 이렇게 선하게 생긴 이제 한 뭐 이제 나이도 많지 않죠. 한 이제 2000년 이제 한 40대죠. 이제 40대죠. 학번으로 치면은 아마 이 빵빵 학번 내지 99 학번 정도니까 이제 40대 초반일 거예요. 이 사람이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이죠.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제 그 National Security Advisor고요. 여기 National Security Deputy Advisor입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대중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 나이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일단 집안이 그 상당히 그 뭐 잘 산다 못 산다를 떠나서 좀 그 특이한 집안이에요. 법률가이자 정치인이고 베스트셀러 작가 스탠리 포틴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중국 학과를 졸업해서 중국어에 능통합니다. 미 해병대 정보장교를 했고요. 한 5, 6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강경파고요. 대중강경파 브레인입니다. 중국의 오사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오사운동이 올해로 이제 우리 3.1운동에 자극받아서 일어났기 때문에 1919년이니까 올해 101주년이었거든요. 그저께가 버지니아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무려 백악관 홈페이지에 풀 텍스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연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감 없이 번역을 해서 오늘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오사운동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보는 두세 영웅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은 오사운동 시대의 가장 영향력이 큰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이미 중국 근대화에 관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호적의 집안은 안휘성 출신입니다. 노신 등 당대의 문필가들처럼 호적 역시 해외에서 유학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을 다닐 때 농업에서 철학으로 분야를 바꾸었고 컬럼비아 대학으로 학교를 옮겨 당대의 세계적 사상가인 존 듀이 아래에서 공부했습니다. 호적이야말로 중국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바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언어라는 선물을 바쳤습니다. 호적 이전의 중국 글은 고전 한문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은 문법과 단어를 사용하는 글이었습니다. 고전 한문과 현대 중국어 사이의 차이는 라틴어와 현대 이탈리아어 사이의 차이만큼 큽니다. 웬만한 사람은 글에 접근할 수 없었기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간격은 넓기만 했습니다. 글, 즉 문자 해독은 극소수 지배 엘리트 혹은 지식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체제의 관리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 목표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자 해독은 대중과는 상관없는 비즈니스였던 것입니다. 호적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글은 그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중국인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미 사망한 옛 관료들의 문서를 위한 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언어로 말하고 쓰세요. 호적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든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 중국어를 담아낸 글, 즉 백화체 한문을 쓰자는 운동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호적이 주도한 백화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 별로 조명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야말로 당시 이 운동이 가졌던 혁명적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간과하는지 보여줍니다. 호적의 백화운동은 당시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북경대학 서양어문학과 교수였던 유학자 고홍명은 1919년 중국인 다수가 글을 읽게 된다는 것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4억 중국인의 90%가 글을 읽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곳 중국에서 날품팔이, 마부, 인력거꾼, 이발사, 점원, 매사냥꾼, 활사냥꾼, 빵 굽는 사람, 거지 등등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어 대학 학생들처럼 정치에 관여하겠다고 나선다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이 같은 엘리트 지배주의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엘리트 지배주의는 오사운동에 담겨있는 민주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호적은 자신이 일으켜 세운 백화문을 사용하여 사회계약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확장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이 같은 엘리트 지배주의를 매우 산박하게 차근차근 해체해 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체제는 하나의 예술적 기술입니다. 훈련을 통한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장팽춘의 인생과 글 역시 호적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오사운동의 민주주의적 이상이 중국적이지 않다라는 소리들에 대한 조롱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 사이였던 호적과 마찬가지로 장팽춘은 미국에 유학했습니다. 장팽춘은 현대 연극의 감명을 받아 중국 전통 서사시 목란, 물란을 현대 연극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 대학에서 서양 현대 연극을 가르쳤습니다. 북경 오페라 스타 메란방을 미국 일주 공연토록 한 것도 그였습니다. 장팽춘은 도덕적 함양과 높은 교육열을 특징으로 삼는 중국 철학 중 특정 요소들을 서양에서 온 사상과 결합시켜 무엇인가 좀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장팽춘의 업적은 유엔 인권선언으로 집약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쓰여진 유엔 인권선언에 관해 장팽춘은 선언 작성 패널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당시 장팽춘은 중화민국의 고위 외교관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선언은 각국 정부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도록 만들므로써 독재와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선언은 생명, 자유, 안전에 관한 권리를 선언했습니다. 노예제도 혹은 고문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를 선언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선언했습니다. 사상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선언했습니다. 유엔 인권선언에 관해 중국 전문가인 존 펌프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팽춘은 유엔 인권선언에서 서양의 개인 우선 사상과 중국의 공동체의 선을 중시하는 사상을 결합시킴으로써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선언을 만들어냈다. 유엔 인권선언은 개인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장팽춘의 관점이었습니다. 중국인은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라는 진부한 이야기는 장팽춘과 호적이 말했듯 가장 반중국적인, 중국의 관점에서 가장 반애국적인 소리입니다. 대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소리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생생한 증명 사례입니다. 예, 이게 이제 한 전체 분량의 제가 중략을 약간 한두 패러그래프하고 또 앞에서도 좀 했는데 제가 번역하고 싶은 분량의 5분의 2 정도 됩니다. 뒤에 가면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조금 스포일러로 좀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 또 번역해서 올릴게요. 스포일러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중국인들한테. 야, 너희 오사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 봐. 그 민주주의로 돌아가 봐. 그 인권선언으로 돌아가 봐. 그 현대 문명에 대한 친화성으로 돌아가 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너희가 그 길을 갈지 안 갈지 그건 너희가 선택할 나름이야.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관한 전략 정책을 가장 일선에서 다루는 브레인이거든요. 이 글은 자기가 직접 썼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대필시킨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직접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에서 중국 어문학, 중국학과, 그러니까 China Studies Department, 그러니까 중국학이요. 중국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중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고전 한문도 읽을 줄 알 거고.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아마 잘 알 겁니다. 저도 장팽춘은 잘 몰랐었는데 요번에 이거 보면서 뒤져보니까 어마무시한 사람이더라고요. 호적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일 나올 글에는 또 다른 사람도 인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사상적, 정치 철학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역사적, 사상적, 정치 철학적 판단. 그러면 그 판단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자유화에 관해서 끝까지 간다예요. 이번에 코로나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그 계기죠.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하는데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니까 저 개판인 시스템에 있다, 중국이라는. 오케이? 쟤들 연을 끊든지 버르장머리를 고쳐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끌어내야 된다. 이러한 그 미국과 서유럽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요. 그것의 신호탄입니다, 이 현설이. 제 후배님 중에 해외에서 다국적 기업을 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후배가 있어요. 전문 경영인으로서. 그 후배가 저한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자기가 최근에 뒤지다 보니까 최근에 본 연설 중에 제일 훌륭한 연설이다. 백모 선배가 이걸 좀 잘 소개해 주길 바란다. 그 후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그 세계 질서의 변화, 한반도 질서의 변화가 우리 목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자유 시민의 조직에 관한 멤버십, 시민단체에 관한 멤버십과 미통당 책임당원에 대한 멤버십을 동시에 가지는 이런 더블 멤버십을 가지는 존재로서 우리가 지역구, 선거구에서 만나고 결집해야 됩니다. 그게 힘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인데요. 지금 이제 멤버십 가입은 돈을 좀 한 달에 그래도 한 3,000원 이상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 그러죠. 그 돈 내는 시스템 연동시키느라고 멤버십 가입은 아직 안 열었어요. 내일 모레 엽니다. 네, 멤버십 가입은 멤버십 가입이고 먼저 빨리빨리 이제 연락을 취하려고 이번 사전투표제가 위헌이다. 사전투표제 위헌 소송단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서명이거든요. www.freecitizen.kr/s1에 들어오시면 사전투표제 위헌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하실 수 있고요. 좀 시간적 여유가 계신 분은 나 우리 선거구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겠어 라고 문자로 메시지를 넣어주십시오. 010-6368-9901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매튜 퍼틴저의 연설의 앞부분을 들으셨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또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